네, 다시 왔습니다. 아무튼 이 김재영님은 뭐라 그럴까? 진주를 발견했다 그럴까? 아이고, 참 잘해주셨어요. 함께 생각해본 제 마지막에 충자 나오는 거 있죠? 예. 그렇게 작가가 그렇게 의도한 거예요. 최충원으로 알도록.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라는 게 있죠. 최충원이는 그렇다 치고 그 배신자 순정이는 어땠을까? 순정이는 뭘 할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적의 난을 쓰신 분이 저는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소설을 잘 쓰실 분이야. 그런데 그 만적의 난 속에 단락이 많이 나뉘어 있죠. 한행 비우기가 많죠. 그것이 이제 한 장면으로 저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루는데 요거는 요 작품으로 끝내세요. 다른 작품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정희님이 소설이다. 죄값은 죽어서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저주하는 대사가 있었다거나 언젠가는 벌을 받을게요 라는 암시가 있다거나 하였다면 현대에서 최충원과 만적의 모습에 좀 더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만적의 삶, 고려시대 만적의 난을 일으킨 만적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는 죄값은 죽어서도 받게 된다거나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다라든가 그런 넋두리 비슷하게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정희님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해서 3인칭 시점의 글인데 중간중간 만적의 1인칭 서술이 있어요. 거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마누라란 말이 나오고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마누라나 이런 말은 내가 하는 거잖아. 나 1인칭이 하는 거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다가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시점이 하나랑 일치되어야 좋다지만 나는 이 소설의 시점이 바뀌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괜찮게 보였다. 왜 그럴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근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시점은 통일해야 돼요. 물론 전지적 작가로 시점으로 쓰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니까 1인 시점이 중간에 삽입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점의 혼동이 돼요. 시점의 혼용이 아닙니다. 시점이 혼용되는 것은 같은 시점이어야 돼요. 아까 그녀들의 수다에서 아까 이정희님이 지적하셨나? 교장 선생님의 서술, 학생부장님의 서술, 학생부장이 아니죠. 체육부장님의 서술, 진로 선생님의 서술, 그리고 나의 서술. 이렇게 1인칭 소술자 4명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시점을 혼동한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다가 1인 시점을 쓰면은. 근데 워낙 교묘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누구야? 이정희님은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 빠져드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무리 없이 읽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인 거죠. 기타 발제자가 느낀 감상.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현대로 넘어온 부분에서 오잉 하며 좀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분량이 때문에. 소설의 시점이 변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나름 잘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도 소설을 표현의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점 혼동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신 이정희님은 이 만적의 난이라는 작품에 매료가 돼가지고 빠져들었어요. 동화가 된 거야. 동화가 되기는 그걸 못 느낀 것인 겁니다. 근데 전 딱 그냥 보고 척척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좀 빨간 줄 막 쳐져 있죠. 저는 곧바로 여기 1인치 시점이라고 딱 썼어요. 1인치 시점 딱. 읽어가다가 곧바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이렇게 빠져들면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예리하게 보는 사람은 딱 이렇게 됩니다.
3인칭 소설로 쓰였지만 중간중간 1인칭으로 서술되기도 한다면 그건 단점만 있을까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작품 중에 참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3인칭 소설로 썼다가 1인칭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중간에 1인 시점이 나올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1인칭으로 이렇게. 근데 1인칭 그 사람만이에요? 아니에요. 일사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심리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전지라는 게 뭐예요? 전지. 모든 걸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심리까지도 다 얘기해서 독백을 해주는 거야. B라는 사람이 그 사람 심리까지 다 알고 그 사람의 독백까지 얘기를 해요. D 사람, C, D, E 이 사람들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1인칭, 이거 1인칭,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로 돌아왔다, 다시 요거 1인칭, 다시 또 전지적 작가로 돌아와서 요거 1인칭 이렇게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3인칭으로 쓰다가 1인칭으로 나온다. 이거는 그런 작품 없습니다. 그런 작품은 시점을 혼동한 거예요. 십작기 수강생들이 쓴 거예요. 안 좋습니다. 어쨌거나 가능하면 시점은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시점이 교차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유규형님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최충원의 산호비였던 만적에 대하여 쓴 역사성을 다룬 소설로 만적의 노비 생활에 실감이 껴려졌다. 저기 유규형님이 이거 잠깐 착각을 하셨어요. 역사성이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역사성이라고 그랬어요. 만적에 대하여 쓴 역사성을 다룬 소설. 역사성을 다룬 소설이 아니고 역사를 다룬 소설이에요. 역사를 다룬 소설. 여기에 성을 붙이는 거 아닙니다. 무슨 성질 같죠. 유교형이 참 예리하죠. 여기 보세요. 아쉽다. 어느 분이 아쉬워. 거사 계획을 구체화하고 거사가 실패하고 주동자 만적이 뭉쳐받는 장면 등이 상상력으로 그려내면 더 실감나지 않겠나요? 그렇죠. 이거 유기형님이니까 이걸 지적하실 수 있어. 13쪽 하단의 물가 걱정, 집값이 오른다는 설정은 시대성이 부족하다. 현실 반영 느낌. 지금 현실 반영한 거다 이런 거죠. 노비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삭제해도 맞아요. 아니 주인 마님을 따라 나갔어요. 근데 주인 마님을 따라 나가면 야 미치세요. 뭐 소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리얼리티, 사회성 이거하고 이제 유기형님처럼 이렇게 따져 들어가잖아요. 리얼리티로 따져 들어가면은 자 최충원의 부인이야. 그럼 마님이죠. 최충원의 부인이 장에 나가요. 최충원의 부인이 장에 다녔을까? 제 생각에는 한 번도 다닌 적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저 장에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놀러는 갔겠죠. 무슨 뭐 명절 때, 단오 때 뭐 이런데. 최충원의 부인이 직접 장에 가서 뭘 사온다. 그때 당시에 그 전에 뭐 벼슬아치 뭐 얕을 적에 그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이 소설 속의 상황에 그때 최충원의 부인이 노비를 데리고 장에 가서 뭘 사온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집사죠. 횡령아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그런 하인이 있어요. 또 그 사람 시키죠 다. 그 사람이 노비들 관리하고 뭐 일도 시키고 일 감독도 하고 곡간까지 다 주고 이 부인이 많이 뭐 부인. 그런데 노비가 여기 저 누구야 저기 부인이에요. 저 만적의 부인이에요. 만적의 부인이 마님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뭘 걱정을 해요? 물가 걱정하고 집값이 오른다는 걱정하고 안 맞죠. 물론 그때 무신 정권이기 때문에 좀 뒤숭숭하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노비가 마님을 따라 나가가지고서는 뭐 물가 걱정하고 집값 오른다는 걱정을 들었다. 예, 이거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나 마누라에 대한 분노 표출, 고뇌하는 심리 묘사. 그러니까 이 저 만적의 어떤 심리, 분노하게 되는 거, 거사를 꿈꾸게 되는 그 과정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LG전자 다니는 과장
김만적과 아들 두치의 등장은 실제의 만적과 은유도 아니고 상관관계가 모호하다. 왜 이게 상관관계가 모호하게 느끼셨냐 하면은 아까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왜 유기형님은 왜 이렇게 느끼셨냐면 너무 짧아요. 그럼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만적의 난에 대한 꿈을 꾸었나 아니면 환생인가? 그거 아니죠. 작가의 의도는 서로 견준 거예요. 만적이가 고려시대 때 만적의 난을 일으키면서 꿈꾸었던 세상, 그 세상을 21세기에 지금 김만적이가 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정미진님, 역사를 소재로 삼은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여기도 정미진님도 지적을 했어요. 안방마님이 만적의 아내와 직접 장을 보러 가거나 노비인 두치가 최충원의 아들과 놀았다는 설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 알지. 노비의 아들인 두치가 최충원의 아들하고 같이 놀았다? 노는 게 아니겠죠. 뭐 저 불러서 따라갔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놀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최충원의 아들하고 노비 완적의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나죠. 다른 노비들의 처절한 생활상도 첨가하면 좋겠다. 오, 이거 저는 별로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갔는데 정미진님이 딱 고려 수도는 개성인데 대화에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가 등장한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래 비슷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아니죠. 개성이면은 개성 사투리가 나옵니다. 경기도. 아니면 이북 사투리가 나옵니다. 황해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신분 상승한 김만적 과장은 만적 일가의 환생이고 비루한 비둘기는 최충원의 환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소를 쓴 것일까 궁금해졌다. 권선징악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속 시원한 면도 있지만 역사 소설인지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소설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판타지는 아니고 작가는 일부러 두 개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개의 상황을. 그다음에 정수현님이 뭐라 그러냐. 여기도 그렇죠. 만적의 분노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였고 재밌었다.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김은준이 현대를 살고 있는 만적 씨에 대한 단서가 내게 좀 더 필요하다. 맞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만적, 김만적 과장의 어떤 정보가 더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박은주님이 소설인가? 소설 맞다. 문장이 매끄럽고 오타나 비문이 없으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글이었다. 저기 그녀들의 수다 쓰신 분, 이 만적의 난 문장 한번 읽으면서 문장 한번 보세요. 문장 아주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7쪽에 만적의 아들 두치가 팔려가고 아내가 최충원에게 겁탈을 당한 내용이 나온 후 바로 거사를 치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난을 일으키기 위한 과정에 대한 소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요. 맞아요. 난을 일으키는 이 사건이 이 소설에서 가장 절정 부분이어야 되는데 다른 노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는 실감나게 여기 서술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생략한 이유가 단편 소설이고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줘서 대비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감각까지도 좀 높이 사고 싶어요. 오히려 그거 다 빼버린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 특히 이제 박은주님의 감각은 만적의 난이라는 제목의 무게감과 함께 비장하게 시작한 이 소설의 결말이 한편의 동화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기분이다. 아까 누구의 유기형님은 생뚱맞다고 그랬잖아요. 갑작스럽게. 근데 사실은 갑작스러운 거예요. 지금 박은주님이 참 좋게 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다 수강생들마다 느낌이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소설 속의 내용, 소설 속에 서술된 내용만 따져요. 소설 속에 서술된 내용만 따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길다. 그리고 부드럽게 끝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요게 만적이고 요게 만적이고 요게 LG전자 김만적 과정이야. 김만적.
너무 짧잖아. 이제 분량이 너무 짧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 이걸 만약에 지금 이분이 의도한 것이 고려시대 무신 정권 시대에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꿈꾸었던 세상, 어떤 세상이었냐? 그거 지금 김만적 과장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만적 과장이 뭐 저 어떤 사람이냐 나오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수강생들이 지적한 것을 다 이제 좀 참고로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소설을 다시 쓴다 그러면은 진짜 멋지게 소설을 만든다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만적이고, 만적. 요게 김만적 과장이고. 그래서 첫 장면에서 만적이가 저기 힘들게 일하는 거, 그 힘들게 일하는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막 이런 단어까지, 앞독따기. 나무 하다 보면 이 앞독따기 하거든요. 이런 아람들이 꼭 아람들이가 아니라도 한 이 정도 굵은 거 나무를 해다 보면 도끼를 찍다 보면은 잘못 찍으면 찍은 나무가 나한테 넘어온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넘어질 방향으로 턱을 따요. 그걸 앞턱따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앞턱따기 하는 그 장면에서 만적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21세기의 LG전자의 김 과장이 아주 즐겁게 일하는 게 나와야 돼요.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님한테 혹은 나리한테 혼나는 거, 얻어 터지고 막 좁히고 막. 근데 김만적 과장은 부하 직원들하고 즐겁게 겁탈당하고, 마누라가 최충원이한테 겁탈당하고 울분을 어떻게 참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행복한 모습, 아까 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행복한 모습 그거 나오고 결국 죽어야 돼.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나오면 좋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일 마지막 장면은 이 지금 우리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이 돼요. 마지막은 이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요걸 지우면 되겠다. 여기서 마지막 행복한 모습이에요. 뭐 제네시스 탔죠? 마지막 장면 마지막. 제네시스 타고 뭐 그다음에 아들 다 사랑스럽죠? 마누라도 사랑스럽죠?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근데 이 만적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럼 여기에서 바라는 게 나와야 돼요. 만적이가 뭘 원하는가. 그리고 만적이가 여기 마지막에 저 충자 문이죠. 문이가 최충원이에요. 이 요런 비슷한 이렇게 문이라든가 뭐 털이 빠졌거나 그런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를 보고 이게 최충원이가 이제 그러니까 만적의 삶과 김만적의 삶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때 당시에 최충원이가 어떻게 권세를 부렸는데 넌 지금 비둘기가 돼가지고 먹이 구하고 있어 이런 뜻으로 독자들이 그렇게 느끼게 그렇게만 딱 제시해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둘, 넷, 6개만 했는데 6개가 아니라 뭐 7개든 8개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서 만적이의 고생하는 거, 김만적 과장이 행복하게 일하는 거, 만적이가 원하는 바라는 세상, 김만적이가 살고 있는 모습,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절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김만적 과장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교차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작품이 아주 잘된 작품이다 이렇게. 여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적한 거 있죠? 그거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작품을 쓰신 분은 문체도 그렇고 현재 시제 활용한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분은 감각이 있는 분이야. 충분히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쳐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고치셔야죠. 이분도 지금부터 고쳐나가세요. 사실 이 만적의 난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 만적의 난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기 저 기원 전에 여기서는 고려 시대, 만적의 난은 고려 시대지만 기원 전에 진나라 말기예요. 진나라 말기. 저기 저 뭐야 그 뭐지 그거? 만리장성 확 동원됐잖아. 그때 진승하고 오광이 농민인데 그 진승하고 오광이 이제 가다가 저 만리장성 쌓으러 강제 동원된 거죠. 그때 제 시간에 도착 못하면 죽어. 제 시간에 도착 못하면. 그럼 지금 가도 죽어. 안 가도 죽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확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진승과 오광의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이때 진승과 오광이 외쳤던 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걸 이제 만적이 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냐. 저기 유방의 경우에는 유황숙의 저거잖아요. 저 후손이잖아요. 그렇지만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의 경우에는 신분이 아주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드문데 우리나라는 지금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대부터 이제 우리나라 쭉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단위가. 그러니까 고조선, 그다음에 뭐 여러 민족이 있었죠. 뭐 부여, 그다음에 뭐 맥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 부여가 있던 그런 때하고, 그다음에 그게 합쳐지면서 고구려 나왔어요. 신라, 백제 이게 합쳐지면서 이제 통일신라, 그리고 넘어가면서 고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가도 300년, 500년 그렇게 500년 이상 가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중국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들, 중국의 역사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기원전 5000년부터 뭐 삼왕오제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를 뭐 자기네들 주장하는 대로 만년이라고 쳐. 만년이라고 치고 중국에 존재했던 나라들을 시대별로 다 나눠가지고 몇 개가 존재했는가 나눠봐요. 거의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중국이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고구려가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고구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건국을 하고 망할 때까지 이때 중국의 몇 개 나라가 망했는가를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걔네들 논리 막 비약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만리장성 뭐 어디까지 누려드리고 그러잖아.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중국의 이 아까 얘기한 그 저기 저 진나라 때 진승과 오광의 그 말 뭐예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 말이 중국에는 철저하게 이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냥 바꾸는 거야. 바꾸고. 그래서 그냥 칼 차고서 뭐 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장군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황제가 돼 있는 거야. 왕이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사는 그게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뭐예요? 역성혁명이라나? 성씨가 바뀌는 거죠? 왕건의 고려건국. 태봉에서 그 다음에 이성계의 조선건국. 그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어떤 국민성이라고 그럴까? 근데 이거 뭐 괜히 뭐 역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것을 소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그러면서 진승과 오광이 외쳤던 그 절규,
그거를 지금 만정이가 그대로 절규를 외치는 거야. 절규를 하는 거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 이런 나라를 21세기에 지금 김만적 과장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김만정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원했던 삶, 21세기 김만적 과장이 지금 살고 있다. 요거를 작가는, 이 글의 작가는 그냥 보여주기만 할 뿐이에요. 그 느낌은 어떻다? 느낌은 독자가 알아서 느끼는 거죠. 어떻게 느껴라? 작가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작가가 그 얘기 뭐하러 해요? 아까처럼 뭐라고 그랬죠? 그녀들의 수다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예인 걱정하고 연금 부자 걱정 쓸데없는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독자가 느끼면 돼요.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해요. 이 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주제는 독자가 느껴야 돼요. 여기에는 만정의 난의 이 작품 속에 주제가 있어요? 나와요? 표현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알아서. 고려시대 때 만정이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어. 근데 수정됐어. 21세기 LG전자 김만적 과장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 두 개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판단은 독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현재 시제를 어떻게 소설에서 이렇게 멋지게 썼을까. 마치 연극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 장면이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죠. 네? 14쪽부터 15쪽, 16, 17쪽 보세요. 거기 15, 16, 17 장면이 팍팍 변하면서 이거 희곡으로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극 공연을 보고 있는 듯한 장면 15쪽, 16쪽 그다음에 소설 속 서술문의 현재 시제가 아주 효과적으로 쓰였고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김만석 과장 고려의 만족이 원했던 인간의 삶 그리고 현재 김만족이 살아가는 삶 푸르지오 아파트 나오죠. 제네시스 커피 아내의 모습 나오고 두치의 모습 나오고 고려의 최충원은 결국 길가에 깃털 빠진 비둘기 서술문에 우리라는 어휘가 나와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만족의 1인칭 있어요. 저는 만족의 난 이 작품 재밌게 읽었어요. 잘된 작품이에요. 그런데 허점이 뭐냐면 요거죠. 이렇게 길게 써놓고서 갑자기 이게 뭐야? 오잉? 아까 누가 그랬지? 오잉? 이러면서 이게 뭔가 했어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이런 반응, 오잉? 하는 반응이 나오게끔 써놓은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좋게 보려니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5월 26일 박은주님이 담당입니다. 발제 모로 그림빵. 저는 처음에 그냥 턱 봤잖아요. 모노 그림빵인 줄 알았어요. 모로 그림빵입니다. 그 다음에 박영옥님이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이 제목이 참 소설 제목을 이렇게 썼다. 감각이 있습니다.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여기서 오후는 무슨 의미인가? 변명은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가? 기대가 되죠. 박영웅입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다음번 주 26일에 하는 거는 일요일 23일까지 발제 올리시고 24일 월요일까지 감상 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번 주는 미안합니다. 영상 촬영하는 문제 때문에 하루를 앞당겨서 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로 그림빵 박은주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방영호 마찬가지로 100% 8명 다 제출할 겁니다. 그래야죠. 내 거 저 사람 평해줬는데 나도 해줘야죠. 주고받아야죠. 그래야 됩니다. 작품 안 내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빨리 내세요. 빨리. 2작품 놓쳤다. 네 작품 놓치면 안 되잖아. 빨리 내세요. 제출하면 즉시 등업해가지고 보게 할 테니까. 아셨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